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천 회장이 좀 약간 좀 기운을 얻었습니다. 좀 팔팔해졌죠? 아침에는 좀 비실비실 됐었어요. 이제 날씨도 약간 후덥지근한데 이제 에어컨 다시 틀어야 할 것 같아요. 습도가 너무 높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약간 꾸리꾸리해. 좀 화창한 날씨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대목 전에 태풍이 뭐야, 태풍이. 순간 좀 짜증은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또 이겨내야겠죠. 지금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니까 물적 분할 반대 주주, 반대 주주한테 주식 매수권 청구권을 준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 얘기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한번 썰을 풀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상장 기업의 이제 주주가 이제 물적 분할에 이제 반대하는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거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야. 길이 열린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마야 돼. 그런데 이거 대기업의 오너라는 인간들이 자꾸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줬어요. 우리 개미들한테. 앞으로는 이게 뭔가 피해를 이렇게 해갈 것 같아. 나는 오너들이 만약에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을 다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개미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미들이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잘못됐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신경을 써줘야 돼. 그래야지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놈이 주식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뭔가 변해야 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변해야겠네요. 보니까 확실하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이제 4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기업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은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 분할 전에 그 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이제 분할되어 신설된 그 회사의 주식을 이제 배분받지는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이제 고성장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이제 상장을 해요. 단기간 내에 상장하면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그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개선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이럴 때는 너무 좀 친기업적인 게 아니야. 이제 친주주 쪽으로 가야죠. 친주주. 그렇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특히 일반 주주의 그 권리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하여튼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연관돼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니 누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나 같아도 짜증나서 안 하겠더라고. 우선 그 상장 기업의 그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한다. 반대하면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부여받는 거야. 이를 활용하면은 물적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 반대한 주주는 물적 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제 주가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장 기업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그 협의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돼서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그 자본법령상 시장 가격을 적용하겠죠. 시장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물적 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되는 거야. 공시 책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물적 분할 추진하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구조조정이나 매각, 상장 등 물적 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기대 효과, 그리고 주주 보호 방안을 이사회에 의결 후에 3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돼. 3일 공시를 해가지고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했다면은 예상 일정을 공시해야 하고 주 상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한 그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할 때 그 상장 심사도 이제 강화가 되는 거야. 강화된다.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에
거래소가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이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 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 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그 상장 심사 제도에 적용을 이제 받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 방안하고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실효성 있는 주주보호 노력이 이제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그 보호장치 마련으로 앞으로 기업이 이제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금융당국이 10월까지 기업 공시 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 등을 완료를 해요. 그 주식매수 청구권 도입을 위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5일이죠. 이달 5일부터 입법 예고를 해요. 입법 예고를 해서 가급적 연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급적 연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기업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그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 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겠지. 그럼 일반 주주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 분할 결정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적극적인 손해 회복이 이제 가능해진다. 뭐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나요? 참 저도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근데 내가 볼 때 좀 웃긴 게 있어.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회사랑 협상해라. 협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협상은 웃기는 거고 그냥 강제적으로 해야 돼.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무슨 협상을 하고 협상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질질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법으로서 아예 그냥 못을 바꿔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만들면 나중에 또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또 소송까지 가고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 이게 다 소모가 되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주식매수 청구권을 강제로 주도록 해야지. 무슨 협상하니 협의하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 여러 번 댓글을 봤는데 뭐 삼성전자를 뭐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량주 생각하는데 이분은 뭐 우량주 말씀하는데 9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널뛰기 하는 게 우량주 맞나요? 4만 원까지 뭔 널뛰기를 해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5만 원대예요. 그리고 이게 9만 원이라는 게 재정상인 가격이 아니었잖아. 이때는 뭐 개미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 뿐이지 결국은 털렸지 않습니까? 털렸어요. 그러니까 9만 전자 때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8만 전자는 모르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를 했는데 9만 원대까지는 좀 상당히 위험했고 뭐 8만, 7만, 6만, 5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단가 많이 낮췄어요. 보면은 지금 대부분 제가 아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본주가 거의 6만 원대일 겁니다. 6만 원대.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럼 삼성전자 우량주 아니면은 그럼 뭐가 우량주야? 그럼 쓰레기주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저는 최고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주식이고 단지 주가가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지 뭐 지금 당장은 못 미치지만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못 맞췄다 해가지고 그 기업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 삼성보다 더 돈 잘 버는 기업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못마땅 하면은 투자하지 마세요. 왜 삼성전자 투자를 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런 확신과 사랑도 없는데 뭐로 투자를 해? 그냥 빨리 팔고 나가야지. 팔고 나가서 다른 종목 찾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아직까지도 뭐 애매하고 고민스럽고 갈등 중이고 짜증나고. 왜 삼성을 갖고 있어? 그냥 손실을 좀 내더라도 떠나는 게 나아요. 뭐 주식 투자면 100%다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손실도 많이 납니다. 천 회장도 예전에 못 물을 땐 투자해가지고 손실 냈어. 어쩔 수 없잖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능력치가 이제 이 경험치와 여러 같은 것이 병행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은 손절했는데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 버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손절하고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2% 3% 그냥 금리 그 적용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장투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은 제가 이야기한 거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오후 때 봬요.